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기대한 만큼 성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요.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친구들은 모두 단란한 가정을 꾸렸는데 저는 왜 사랑하는 사람조차 만나기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운이 저만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가정 환경이나 성장 과정, 학벌, 직장, 연인이나 가족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나는 운이 나쁘다고 억측합니다. 자신의 친구나 지인, SNS, 이웃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들은 운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뭘 하든 잘 되는 사람은 따로 있을까요? 운은 타고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뜻대로 이루지 못했거나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운이 나만 비껴간다고 느꼈다 해도 계속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어제의 나와 앞으로의 나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운이 없었더라도 바로 이 순간부터 운을 나에게로 끌어당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운을 가까이 끌어당기려면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과 대인 관계가 달라져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즉 운명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운이 이어진 사람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어 라며 부정적인 생각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나는 그런 재능이 없어 라며 자신을 낮춰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 다가온 운도 멀리 차버립니다. 자기 긍정감이 낮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좌우되면서 수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나는 반드시 좋은 운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행동을 끌어내고 타인에 대한 태도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속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면 무의식적으로 내뱉었던 부정적인 말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태도, 이기적인 행동 등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주위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살피고 손해보는 일도 가끔은 하면서 겸손하게 행동하게 되죠.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의 이런 작은 언행의 변화는 인생 전체를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그 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 소개한 운이 따르는 습관을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그 즉시 장밋빛 인생으로 바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지금 이대로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믿고 꾸준히 행동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좋은 인생을 보내려면 날마다 눈앞에 주어진 선택에서 자신의 마음이 긍정적이 되는 쪽을 선택하세요. 좋은 오늘이 거듭되면 그날들이 모여 결국 운 좋은 인생이 되니까요. 당신이 만들어갈 운 좋은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운 좋은 사람들의 습관.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을 칭찬한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긍정감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긍정감이란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자신을 믿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나를 좋아한다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긍정감이 높아서 굳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긍정감을 높이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26세의 파견사원 마이 씨는 날마다 수첩에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일이나 성공한 일을 칭찬하는 내용의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일이 빨리 끝나서 동료 사원의 일을 도와줬다. 남에게 친절을 베푼 나는 참 장하다. 상대하기 거북한 사람들과 만나는 날이었다. 생글생글 웃으며 대했더니 상대방도 즐거워 보여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칭찬할 만한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찾아 글로 쓰는 거죠. 마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누군가에게 칭찬받기만을 바라면서 쓸데없이 속을 태웠는데 저를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이 생긴 후부터는 저절로 내 자신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자신을 칭찬하는 게 쑥스럽고 낯설기도 하겠지만 곧 익숙해질 겁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긍정감이 몰라보게 자라날 테니까요. 내 안에 위대한 나를 찾는다. 옛말에 재주가 짐이 되는 법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뛰어난 기술이나 재주가 있으면 그것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기술이나 재주든 익혀두면 좋다라는 가르침도 담겨 있죠. 나는 확실히 이거라면 잘할 수 있다거나 나한테는 이것이 적성에 맞다 하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보다 잘하는 일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무색할 정도라거나 세계 최고의 수준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거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은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그저 좋아서 영어 공부를 계속했더니 영어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글을 잘 써서 사내용 책자에 기자를 맡게 되었다. 운동을 잘해서 테니스 동호인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남들이 상담을 부탁하는 일이 많아 상담사 자격증을 땄다. 잘하는 일이 없다고 낙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직 자신의 강점을 찾지 못한 것이지 없어서가 아닙니다. 끈기 있게 찾아보면 반드시 보일 겁니다. 가능한 한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싫다라는 감정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자신의 강점을 찾으면 낙담할 일이 줄어듭니다. 일단 믿는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활동한 목사이자 수많은 자기 개발서를 쓴 조셉 머피 박사의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고 반드시 할 수 있어 라고 믿으면 신기하게도 정말로 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아무리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도 마음속으로 그게 될 리가 있어?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의 힘을 꺾어버리니까요. 혹시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 앞에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마 무리일 테지만 꿈꾸는 건 돈도 안 드는데 뭐. 꿈이 이루어지면 기쁘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아직 자신을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라면 분명히 할 수 있어. 라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근거가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믿는 마음이 자신감을 만들어내고 그 자신감이 행동력으로 이어지며 그 행동력이 현실을 변화시킬 테니까요. 끊임없이 믿으면 매사가 확신으로 바뀝니다. 머릿속으로 긍정적인 내 모습을 반복해서 떠올린다.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강조했지만 사실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셀프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다시 그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셀프 이미지란 심리학 용어로 자신이 느끼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뜻합니다. 셀프 이미지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부모와 친구를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향 등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나는 운이 나쁘고 내 인생에는 재수 없는 일만 일어난다는 셀프 이미지를 그리는 경향이 강하죠.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면 행여 어떤 일에서 실패했을 때 역시 난 안 돼. 난 늘 실패해. 라고 자책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더라도 셀프 이미지는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재수가 없어 라고 느껴지면 즉시 생각을 바꿔서 그렇지 않아. 나는 운을 얻을 수 있어.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 자신을 믿는다 라고 단정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하다 보면 부정적인 마음도 서서히 긍정적으로 회복될 겁니다. 안 좋은 건 듣지도 전하지도 않는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책, 인터넷 등 우리 일상에는 정보가 넘쳐나는 매체가 가득합니다. 그 많은 정보 속에는 듣거나 말하거나 전하지 말아야 할 정보도 많습니다. 우리 정서에 안 좋은 음악이나 영상, 과장된 광고, 출처가 불명확한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 누군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 등이 그것입니다. 우연히 그런 매체를 접했다면 과감히 차단해야 합니다. 차단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런 정보를 재미삼아 혹은 장난삼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행동 또한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가치관과 정체성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게는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선택적인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지나치게 확신하거나 내 입장에서만 평가하는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특별히 의도 없이 한 말이어도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거나 편견 어린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우리는 그 정보를 모르면 나만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흡수한 뒤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듯 전달하곤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정보에 잘 휘둘린다는 판단이 들면 정보를 무조건 흡수하기보다는 선별해서 차단해야 합니다. 그 정보를 보았을 때 거북한 말뿐이다, 표현 방법에 가시 돋쳐 있다, 어쩐지 불안하고 기분이 나쁘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 정보에 더 이상 다가가지 말고 말하지도 전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표현이 곧 메시지입니다. 안 좋은 표현 방식 때문에 불편한 기분이 든다면 그건 과감히 차단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재수 없다는 생각을 지운다. 퇴근 후 남자친구하고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사가 잔업을 시켰다. 태풍 때문에 오랫동안 계획한 여행을 가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재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마음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 모아 기분까지 우울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나쁜 기분이 쌓이면 그 일과 관계없는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가 치밀죠. 그러다 보면 일에서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와 오해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재수없다라는 생각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더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이런 부정적인 연쇄 효과를 차단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기분을 전환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환기시켜야 해요. 만약 약속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야근 때문에 약속을 깨야 한다면 누구나 짜증이 나겠죠. 하지만 아무리 짜증을 내봐야 야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야근을 하면 내일 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태풍으로 여행을 가지 못했다면 여행 가서 태풍을 만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이번에 못 쓴 여행비를 모아서 나중에 더 좋은 여행지로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기분이 전환될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앞에 두고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운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상황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분을 다스립니다. 과거에 집착하느라 현재를 망치지 않는다. 집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은 자신이 집착한 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부처는 집착을 없애면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설명했죠. 사람에게는 크건 작건 집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전에 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 때문에 지금도 친구를 사귀기가 겁이 난다 라고 털어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고 해도 또 배신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주저하거나 인간관계에 거북함을 느끼곤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갔는데 지금은 아등바등 사느라 꿈도 꾸지 못하니 인생이 너무 재미없다 라고 우울감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라며 어떤 일에도 의욕을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이 따분하다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죠.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집니다. 바라면 이루어진다. 학창시절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에게서 다 같이 모여 식사하자는 메일이 왔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성공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한 세미나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런 여성 경영자였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 일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누구든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겁니다. 이런 현상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속으로 즐겁거나 가슴 설레는 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반대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 괴롭거나 슬픈 일을 생각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괴로울 때 낙담하면 또다시 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에는 기대와 꿈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나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면 가슴이 설레고 희망이 생겨 긍정 에너지가 샘솟고 이는 다시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강한 힘이 됩니다. 마음에는 기대와 꿈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고 싶으면 일단 한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갈증나는 목을 축일 수 있다 라는 독일 격언이 있습니다. 달걀을 깨야 오믈렛을 만들 수 있다라는 프랑스 격언도 있죠. 이 말들은 결과는 행동에서 생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격언이나 민화는 전 세계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아주 먼 옛날부터 운을 얻으려면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라고 무심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이라는 멋진 설계도를 만들고 나서 지도를 따라 길을 떠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면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술 향상을 위해 자격증을 따거나 이직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누구든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감히 행동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꿈이라는 멋진 설계도를 만들고 나서 길을 떠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꿈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간다. 행동하고 싶어도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꿈과 관련된 장소로 가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꿈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과 나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만약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면 전시회나 일러스트 모임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힘내자. 라는 의욕이 솟아나기도 하니까요. 또한 꿈과 관련된 장소에 직접 가면 실제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힌트와 기회를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32세의 모모 씨는 유럽으로 장기여행을 떠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지 몰라서 국제 교류 모임에 참가해 봤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프랑스에 사는 가족을 소개해 주었고 덕분에 그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죠. 꿈과 관련된 장소에 가면 모모 씨처럼 꿈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실천해 봐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꿈과 관련된 장소에 가보면 꿈에 훌쩍 다가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끌리는 일을 한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왠지 뜬금없이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어졌다. 하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잠재의식이 지금 당신은 이런 행동을 하는 편이 좋다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육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아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을 뜻하죠. 흔히 직감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정신작용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장소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 않았더니 그 장소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존재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영감이나 직감에 따라 행동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운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둔해서 영감을 느낄 수 없다라며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영감, 즉 직감을 연마하는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때 가격이나 칼로리 등 사소한 점은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이게 좋겠다 라고 순수하게 느껴지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케이크가 맛있을지 신중하게 선택하고 싶겠지만 이거야 라고 느낀 시점에서 생각을 멈추는 것이죠. 영감은 갑자기 머릿속에 확 떠오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즉시 사라집니다. 그러니 영감이 떠오르면 신이 준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즉시 행동해 보세요. 직감을 믿고 행동하면 좋은 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끝까지 한다. 행동력을 익힌다고 하면 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푸더크가 가벼운 타입의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확실히 그런 사람들에게 행동력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방식이 확고하거나 매사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행동력을 익히기 어렵다는 건 아닙니다. 행동력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은 이것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좋습니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한때 전 세계를 정복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1세가 한 말입니다. 무조건 끝까지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끝까지 한다는 건 생각보다 무척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으로 가득 차서 시작한 일이라도 도중에 의욕을 잃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끝까지 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에 무엇이든 끝까지 하면 반드시 운이 찾아옵니다. 끝까지 할 자신이 없다면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다는 식으로 쉬운 일부터 시도해 보세요. 그런 작은 시도가 성공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싹 터서 긍정 에너지가 솟아날 겁니다. 뭔가 하나라도 끝까지 계속하면 반드시 운이 찾아옵니다. 감정을 그대로 분출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분노는 인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의 세계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에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는 제자가 있다고 해도 왜 이런 일도 못하는 거야? 라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애정을 담아 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깁니다.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내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후배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몇 번씩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 해 라고 버럭 화를 낼 때도 있고, 연인이 2번씩이나 약속을 취소하면 정말 일 때문에 취소하는 게 맞아? 라고 의심 섞인 분노를 터뜨릴 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가 잘못했을 때 화를 내곤 합니다. 자신이 지금 몹시 화가 났다는 걸 상대방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위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무턱대고 쏟아내지 않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바라지 말고 준다. 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기보다 무엇을 주어야 합니다. 바라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이 되면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남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주는 것에 익숙해지면 내가 원하는 것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만 할 때는 얻지 못한 것이 주는 입장이 되면 얻을 수 있다니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정은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라고 하듯이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처음부터 보답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숨어있기 때문에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말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행동을 자주 해보세요. 일상이 따뜻해지고 마음에는 긍정 에너지가 가득 차서 좋은 운을 가까이 끌어당길 겁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인정이 결국은 나 자신을 이롭게 합니다. 오늘 서리칙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우에니시 아키라 지음, 박재영 옮김, 센시오 출판, 뭘 해도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심리 상담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운이 나쁜 사람은 없고 나쁜 습관만 있을 뿐이라며 습관을 바꾸면 누구나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는 될 안 될라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 하늘이 애초에 운이 좋은 사람, 운이 나쁜 사람으로 나누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어 태어나게 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늘이 그토록 매정하고 차별적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은 한없이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것이겠죠.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지런한 마음가짐, 단정한 행동 양식, 좋은 습관 등을 통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운이 따르는 사람의 힌트를 발견한 이 시간, 예쁜 말투, 긍정적인 생각, 올바른 태도 등의 습관으로 뭘 해도 항상 잘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멋지게 펼쳐지시길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도 서리책방과 함께 해주세요.